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과학 1-6 화학 반응과 에너지 출입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을 배웠는데 이 화학 반응에서 이제 에너지가 이제 들락날락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에너지를 이제 방출하는 열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을 흡수하게 되는 이제 흡열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열 반응부터 살펴보시면은 발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살펴보시면은 Y축이 에너지, X축이 이제 반응의 경로인데요. 여기서 이제 반응물이 에너지를 원래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요 놈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생성물이 되는데 요때 이제 생성물의 에너지는 더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낮다라는 거 좀 살펴보시고 요 갭만큼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시부터 살펴보시면은요, 연소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연소 반응은 이제 불태우는 거죠, 그렇죠? 불타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불타면은 뭔가 열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CH4 메테인이라고 하는 놈을 갖다가 태워요. 산소로 태우게 되면은 CO2하고 이제 물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요때 이제 주변으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 에너지를 우리가 난방에 쓴다든지 아니면 이제 음식물을 조리하는 데 쓴다든지 사용을 하고 있어요, 현재.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산과 염기의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과 염기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둘의 반응을 우리가 간단하게 일단은 중화 반응이라고 부르고요. 대표적인 산이 바로 염산입니다. HCl 염산이고요. 대표적인 염기가 바로 NaOH 수산화 나트륨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갖다가 반응을 시키게 되면은 누구를 쳐다보셔야 되냐면은 여기는 이제 H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OH. 얘네 둘을 쳐다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하고 얘가 반응을 하게 되는데 얘하고 얘가 반응을 해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바로 이 H2 물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찌꺼기들 Cl하고 NA는 여기다가 이제 붙여서 써주게 되는데 요 과정에서 이제 열 에너지가 이제 방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요 열 에너지는 우리가 보통 중화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산과 염기의 대표적인 예시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예요. 고등학교 때 또 나올 텐데 기억하세요. 이 화학식 자체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중화 반응은 요렇게도 이제 한글로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중화 반응이란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과 염을 만드는 반응이다. 그리고 이때 중화열이 발생한다. 요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이에요. 산화칼슘 CaO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물을 뿌리게 돼요. 그러면은 얘가 수산화칼슘이 돼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열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열컵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산화칼슘이 든 이제 봉지 같은 거 좀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물을 뿌려요. 그럼 이게 뜨끈뜨끈해지거든요. 그럼 거기 위에다가 이제 음식물 같은 거 놓으면은 그 음식물이 데워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뜨끈해지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맛있게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제역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구제역 바이러스라는 건 소나 돼지가 걸리는 이제 병인데요. 요 구제역 바이러스가 이제 열에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을 이용한 이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구제역 바이러스를 이제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얘네가 이제 열에 약하거든요, 이 바이러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이라는 내용인데요. 호흡. 요거는 이제 세포호흡 생각하셔야 돼요. 세포호흡. 우리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호흡이요. 세포 안에 누구?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C6H12O6라고 하는데 요걸 우리가 이제 포도당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제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죄송합니다.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CO2하고 이제 물이 만들어지는데 CO2하고 이제 물이 만들어지는데 요때 이제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돼요. 왜 이렇게 지워졌어 이거? 에너지를 이제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명 활동을 하는데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화학 반응식이에요. 요것도 외우세요. 알았죠? 개수도 좀 복잡해요. 6개. 알았죠?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에 우리 외웁시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금속이 녹쓰는 반응인데요. 금속이 녹쓰는 반응인데 여기서 이제 철이 이제 산소하고 이제 반응을 하게 되면은 삼산화이철 또는 이제 우리가 산화철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요때도 이제 열 에너지가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휴대용 손난로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휴대용 손난로. 그래서 이제 흔들면은 따뜻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바로 이제 금속이 녹쓰는 반응을 이용을 해서 열을 발생시켜서 우리가 따뜻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염화칼슘이 물에 용해될 때가 있는데요. 염화칼슘 CaCl2입니다. CaCl2가 물에 녹게 되면은 이제 칼슘 이온하고 염화 이온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때도 이제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제설제에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눈 오면은 거기다가 이제 염화칼슘 뿌리는 거예요. 촥촥 뿌리면은 이제 염화칼슘이 이제 녹아 들어가면서 이제 열을 방출하니까 그 열 때문에 눈이 사르르르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설제로 사용을 한다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흡열 반응인데요. 흡열 반응은 이제
열을 이제 흡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흡수하는 거예요. 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응물이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이제 생성물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반응물의 에너지가 원래 애초에 좀 낮은데 요 놈이 이제 요만큼의 에너지를 흡수를 해가지고 생성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반응물보다는 생성물이 에너지가 높겠죠. 그래서 요 그래프 좀 하나 눈도장 찍어두시고요.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고 요만큼 에너지를 이제 흡수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좀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로 소금의 용해가 있어요. 소금의 용해. 소금을 갖다가 이제 보통 이제 물에다가 타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하면서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으로 이제 이온화가 되거든요. 요때 이제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디다 쓰느냐, 한재에 사용을 해요. 한재라고 하는 건 또 뭐냐?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섞어가지고 이제 온도가 낮아지게 하는 물질을 우리가 한재라고 부르게 되는데, 보통 이제 그 얼음물에다가 이제 소금을 뿌려요. 그럼 이제 소금이 녹아 들어가면서 이제 주변을 흡수하니까 온도가 이제 쫙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거 하나 좀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수산화발음과 염화 암모늄의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BaOH2 수산화발음과 그 다음에 NH4Cl 이 염화 암모늄 요 놈이 이제 반응을 할 때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흡수를 하게 되면서 BaCl2 염화 발음과 NH4OH의 수산화 암모늄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집니다. 요때도 이제 요 놈이 이제 반응할 때 주변에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제 주변이 서늘해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자, 세 번째로는 물의 전기 분해인데요.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전기 에너지를 주입을 하게 되면은 얘네가 뜯어지는 거죠. 얘네가 뜯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소 기체하고 산소 기체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요거는 많이 있죠. 얘네들을 이제 합쳐갖고 이제 물 되는 거죠. 근데 그 거꾸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물의 전기 분해 식이니까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는 광합성이에요. 광합성.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 게 너무 많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광합성은 이제 이산화탄소하고 이제 물을 갖다가 빛 에너지 또는 태양 에너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포도당을 합성하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산소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가 재료로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이 재료고, 이 재료를 이용을 해서 식물의 정확하게는 식물세포 안에 무엇? 엽록체에서 얘네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빛 에너지를 흡수를 한 다음에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반응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불러요. 요거는 누구랑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냐면은 호흡하고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보시면은 이게 꼬리물기가 되는데 얘네들 이산화탄소하고 이제 물 얘네를 합성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었죠, 그렇죠? 근데 이 포도당과 산소를 우리가 끊임없이 먹죠. 여러분들이 매일 먹는 게 포도당과 산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고, 이 과정에서 이제 CO2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노폐물로 나오고, 이 노폐물을 갖다가 누가 다시 식물이 먹어서 다시 빛 에너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고, 이거를 다시 우리가 먹고 다시 요거 만들어내고 배설하고, 그럼 요거를 다시 또 식물이 먹고 계속 이제 뭐 만들어내고 하는 과정이 계속 이제 연결이 되는 과정이에요. 호흡하고 광합성은. 그리고 이제 에너지적인 측면으로만 보신다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이걸 태양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태양 에너지. 그래갖고 이제 태양 에너지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태양 에너지가 이제 여기에 이제 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꺼내갖고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이 살아가는 에너지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비롯이 되는 거냐? 태양에서부터 비롯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탄산수 나트륨의 열분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NaHCO3 탄산수 나트륨인데요. 요 놈이 이제 주변의 열을 흡수를 해가지고 탄산 나트륨과 이산화탄소와 이제 물을 발생시키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베이킹 파우더의 주성분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빵 같은 거 만들 때 이제 밀가루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안에다가 이제 소다라고도 부르고요. 또는 베이킹 파우더, 그걸 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가열을 하게 되죠. 가열을 하게 되면 이제 부풀어요. 근데 부푸는 이유가 뭐냐? 요 놈이 이제 그 안에서 열 에너지를 받아서 반응을 할 때 CO2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이산화탄소 기체 때문에 빵이 이제 이렇게 부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질산암모늄이 물에 용해될 텐데요. 질산암모늄 NH4NO3라고 이제 쓰고요. 질산암모늄으로 읽어야 돼요. 질산암모늄. 요 놈이 이제 주변에 있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입니다. 암모늄 이온. 요놈하고 이제 질산 이온, 요렇게 이제 녹아들게 되는데요. 이온화 된다고 하죠. 요때도 이제 요놈이 주변의 열을 흡수하면서 이제 녹아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걸 이용을 해가지고 냉찜질팩을 만드는 거예요. 주변이 이제 시원해질 거 아니에요, 이 반응이 일어나면. 그래서 이제 냉찜질하는데 우리가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시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일단 크게 이제 에너지 출입하면은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요 그래프 같이 좀 매칭해서 눈두장 찍어 두시고요. 나머지 예시들은 그 예시들은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나머지 예시들은 이제 목록화를 쭉 하셔가지고 좀 암기를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